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시장 정말 재밌었어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두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졌거든요. 한쪽에선 막 축포를 터트리는데 다른 한쪽에선 찬바람이 쌩쌩 불었다니까요. 이 극명한 차이,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 바로 이 온도차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죠.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는 듯한 그런 냉기가 감돌았어요. 자, 그럼 먼저 그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주식 시장을 완전히 뒤덮었던 그 엄청난 에너지, 그 낙관론의 실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좀 올랐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장 전체를 진짜 흥분시킨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숫자가 짠! 하고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6226.05. 와, 코스피가 무려 2.21%나 폭등하면서 마감한 기록인데요. 이걸로 3일 연속 6200선 위를 아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제 정말 6000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구나 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을까요? 이 강력한 랠리의 동력, 크게 보면 두 가지 외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기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증시에서 불어온 아주 따뜻한 훈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어떤 업종들이 이 상승을 이끌었냐는 거예요. 글로벌 수요가 다시 살아날 거란 기대감에 자동차 관련주가 거의 급등 수준으로 올랐고요. 또 AI 붐,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덕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아주 든든하게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여기에 중동 재건 관련주들까지 힘을 보태면서 그야말로 삼박자가 딱 맞았던 거죠. 개별 종목들의 활약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네이버요. AI 기반 검색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 70%를 회복했다. 이런 엄청난 소식이 딱 나오니까 주가가 무려 3.55%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 상승장에서 돈은 과연 어디서 어디로 흘렀을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은 사자에 나섰는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6000피를 회복하니까 이때다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차익 실현에 나선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주식시장이 한바탕 축제를 벌이는 동안 이게 과연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기점으로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열기와는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그 뜨거운 열기와는 완전 반대로 또렷한 한파 경보가 울리고 있는 곳, 바로 주택시장입니다. 이게 오늘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려 7개월 동안 계속되던 상승세가 드디어 꺾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설 거라는 신호가 포착된 겁니다. 7개월 만이에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차가워졌을까요? 이 한파의 진원지는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가 담긴 이 세금 정책이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온 거고요. 결국 이게 시장의 방향키를 돌려세우고 있는 셈이죠. 그 세금 부담, 숫자로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올해 거칠 주택 보유세가 작년보다 무려 1조 원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1조 원이요. 이 숫자가 바로 지금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압박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첫째,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죠. 둘째, 곧 닥칠 양도세 중과를 피해야겠다는 심리가 막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 셋째, 결국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시장이 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 대구나 경북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좀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냐면 아파트 파는 가격, 즉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오히려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는데 전세로 살 집은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복잡한 국내 시장의 상황을 더 넓은 퍼즐, 바로 글로벌 경제라는 큰 그림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신호부터 한번 볼까요?
최근에 좀 불안했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초반대에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건 시장의 불안감이 한풀 꺾였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죠. 환율이 이렇게 안정된 데에는 두 가지 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 등장하죠. 바로 중동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게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걸 선호하는 심리를 키웠고요. 여기에 환율 방어의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더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낙수 효과라는 중요한 경제 원리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가 좋아지면 그 긍정적인 기운이 우리처럼 연결된 작은 경제로도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니까 그 기운이 그대로 한국 증시로 넘어온 거죠. 오늘 코스피 랠리의 배경에는 바로 이 힘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혀 다른 두 이야기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개의 시장 이야기가 이 표 하나에 딱 담겨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주식 시장은 글로벌 뉴스라는 외부의 훈풍을 타고 활활 날아올랐고 부동산 시장은 국내 정책이라는 내부의 압력에 짓눌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글로벌 낙관론과 국내 정책이라는 두 거인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한 셈인데요. 과연 내일은 그리고 앞으로는 이 두 힘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